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헌시스템 이동원입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이고요. 선생님은 좀 늦게 사설 칼럼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13번 보이지 않는 자들이 가득한 사회. 보이지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가득한 사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면은 보이지 않는 않는 거 않는 차이가 있죠. 않는 자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이는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을 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이 보이지 않는 자, 투명 인간인가요? 공상과학 소설인가요? 아니죠. 투명 인간 취급하는 투명 인간처럼 대하는 이라는 의미겠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사회란 여러분들 어때요? 투명인간, 여러분 친구를 투명인간 취급하면 좋아요? 마치 자기가 여러분 스스로 투명인간 취급 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어떤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거나 소외를 당하거나 따돌림, 무시,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나요? 부디 없기를 바랍니다.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쌤과 함께 쌤한테 얘기하세요. 들어는 줄 수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경험이 있나요? 없기를 바라고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글을 통해서도 우리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판, 이분이 판사니까, 류영재 님이 판사시니까 판사 하셨을 때 경험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경험으로 글을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은 글의 스타일이에요. 재판 당사자 중 시각장애인이 있었다. 시각장애인 앞이 안 보입니다. 현장 검증은 재판 당사자들과 재판부가 함께 현장에 직접 가서 현황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다. 서류로만 보기 어려우니까 현장에 가서 죄를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것이죠. 직접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장 검증은 매우 중요하죠. 그 당사자에게 현장 검증 절차를 설명하고 있자니 시큰둥하게 별로 흥미롭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지금까지 재판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현장에 가봐야 뭘 해요? 라고 대답을 했어. 현장 검증을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설명하며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자 겨우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문단, 나는 걱정에 빠졌다. 걱정, 무슨 걱정이죠? 그냥 가면 되는데? 이 설명은 실컷 해놨지만 시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현장 검증을 진행해 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죠. 아무리 시각장애인이 뭐랄까 이 글에 나오지만 자주 볼 수는 없으니까 현장 검증에 이런 분들이 자주 갈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현황을 잘 설명하고 질의응답 절차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어휘 여러분 상황을 방지라는 말은 여러분 막다죠. 막을 수 있을지 고민했는데 갖추어진 법원 내에 인적 물적 시스템이 없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 한계가 명확했다, 확실했다. 어렵다는 거지 못 도와준다는 거야. 시각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자신의 어떤 죄의 유무죄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죠. 현장 검증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점자 여러분 아시죠?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글자를 새긴 게 점자죠. 바코드가 첨부된 판결문을 제공하려고 했는데 바코드는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겠네. 바코드를 클릭하면 판결문이 근데 시각장애인 귀로 들을 수 있나?
그 음성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선생님 좀 더 알아봤으면 좋았을 걸. 여러분이 한번 알아보세요. 제공하려고 했는데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규칙이 마련되었대요. 규칙이 마련되면 뭐해? 실제 시행돼야 되겠지? 이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겠지? 이런 경험은 간간히 이어졌다. 간간히라는 말은 가끔씩 이어졌다. 청각장애 피고인, 이번엔 청각장애네. 피고인에게 문자 통역을 제공하려고 보니 컴퓨터 화면과 연동되는 롤 스크린이 그 당사자 뒤쪽으로 내려와서, 뒤쪽으로 내려오면 뒤로 쳐다봐야 되니까 불편할 거 아니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화면 연동 컴퓨터를 제공할 수도 없었다. 정신장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때 증인의 특성을 반영한 의사소통 체계를, 그러니까 정신장애 피해자는 아무래도 쉽게 의사소통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전문적인 어떤 그런 의사소통 도움되는 게 필요하겠지. 쉽지 않았대. 재판을 하면서 당사자가 겪게 되는 이런저런 장애 상황에 매번 임기응변식으로, 임기응변이란 말은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고, 체계적인 계획이 아니고 그때 닥치는 대로, 이런 의미야. 법에서 이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게 좀 그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3문단 의문이 들었다. 어떤 의문일까요? 2011년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재판 당사자들이, 위에 있는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런 분들 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때 장애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정리해 놓았는데 왜 10년 내내 제자리일까? 왜 정비되지 않았을까? 재판 당사자 중 장애인의 비율이 극히 낮다 보니 설비를 갖추고 전문 인력을 상시라는 말은 항상 고용할 만큼의 활용도가 나오지 않는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 한정된, 제한된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등의 쉬운 대답이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이것이리라 짐작한다. 보이지 않아서. 참 의미 있는 말이네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형광펜으로 칠했는데 잘 안 되네요. 네, 보이지 않아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다. 우리나라 인구 대비 장애를 가진 시민의 수의 비율이 결코 낮지 않을 텐데 우리는 일상에서 장애인을 쉽게 볼 수 없다. 그렇죠? 길거리에서 여러분들 시각장애인들, 청각장애인들 버스에서 수화로 이야기하시는 분들 본 적이 아마 잘 없을 겁니다. 시설에서 관리되거나 이동이 어려워 외출할 수 없거나 대학이나 직장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여기 관리되고 이동이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런 시설이 마련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동권,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는 이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동권, 여러분들이 어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내 탓이 아니라 사회가 충분하게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러라고 우리가 세금 내고 있는 거야. 정부를 마련하고 있는 거고. 당연한 권리야. 이동권. 당연한 권리입니다. 권리.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죠. 또 대학이나 직장에서 역시 배제된다. 잘 안 뽑고 그렇게 된다는 거. 차별한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으니 인식에서도 지워진다. 이 문장. 보이지 않으니까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릴 리 만무하다. 절대로 없다. 비장애인이 눈에 보이는 압도적 다수가 되면서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이죠. 여러분, 비장애인은 아직 장애인이 되지 않은 거야. 우리는 언제나 장애인이 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정상이 되고, 이 정상이라는 말은 이 글쓴이가 인용하는 거예요. 이분인 비장애인을 정상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편견입니다, 여러분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비정상이 된다. 이렇게 우리 인식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거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사회의 시스템은 정상인을 기준으로 마련된다. 비정상인의 장애 상황은 예외적인 것이 되고 그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함은 그냥 감수해. 그냥 받아들여. 찍소리 말고 그냥 살아 하는 것이 되며 이를 해결하는 것은 호의이자 배려에 불과한다. 호의나 배려가 아니라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그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호의를 베풀어달라, 배려달라 하고 있지 않아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 예산은 호의와 배려에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남는 돈이 있을 때나 사용할 수 있겠죠. 즉 하면 좋겠지만 이들에게 시스템, 인적, 물적 자원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수십 년간 시민들은 재판 절차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소외되었죠. 그 긴 세월 당사자를 소외시키는 재판 절차는 위헌적이고 헌법에 어긋나고 법에 어긋난 거죠. 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조차 제기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4월 20일은 오늘은 5월 5일이죠. 장애인의 날이었기에 특별히 장애를 예로 들어봤지만 사실 여기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시민들은 부지기수다. 어휘 여러분 셀 수 없이 많다. 셀 수 없이 많다. 비혼, 결혼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고요. 혼인신고하지 않고 가족을 이루고요. 이혼, 재혼, 입양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겠죠. 동성혼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작년 자신의 경험담이네요. 두 아들을 키우던 남편 결혼했는데 결혼식을 준비할 때 첫째가 이렇게 말했다. 결혼식에 아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제가 숨을까요? 숨는다는 게 이 말이 얼마나 참 어처구니 같고 기가 막혀. 왜 이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편견 아니야. 이게 편견. 그런 편견에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냥 편견에 순응해 버리는 거잖아.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거야. 이 사회가.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이야. 부모 입장에서 기가 막히는 일이지. 결혼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일이고 숭고한 일이야. 왜 숨기는? 숨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사회의 무시무시한 편견,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편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눈물 흘리고 죽어나오고 그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상이라서 뭐가 정상인데 정상이라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나? 그렇죠. 질문단 최근 비혼모 가족의 방송 출연을 비토한다는 말은 거부한다는 소리예요. 청원이 올라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종교계 일각에서는 종교계도 전부가 아니라 일부예요. 일부에서는 양성이 남성과 여성이 의치적으로 결합하여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한 형태의 가족만이 진짜 가족이다. 그럼 여기 있는 뭐 비혼이나 사실혼, 뭐 이혼 이런 거 다 아니라는 얘가 아니야. 비혼모는 아니라는 거 아니야. 또 동성혼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공동선에 기여하는 참된 가족이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위 정상가족 프레임, 정상가족의 틀짜기 강조되는 양상이다.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키우니까 형태니까 무관할까? 상관이 없을까? 나만 아니면 되나? 이런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든 삶을 정상과 비정 나누는 사회는 나눈다라는 말은 그렇게 편가르기, 이분법, 적 아니면 아군, 우리 편 이런 식의 사고는 언제라도 우리가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반반이니까 언제라도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나눌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외제차 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나눌 수 있잖아요. 외제차가 정상이고 그렇차가 비정상이다. 어때요? 아파트 40평이 정상이고 40평 이하 뭐 18평, 20평 비정상이다. 어때요? 가방도 명품 사는 사람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비정상이다. 언제든지 우리는 비정상으로 나락에 떨어질 수 있어요. 정상 비정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삶, 그냥 다른 삶이 있는 거야. 이것대로 그냥 인정하는 사회가 정상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산다는데 왜 그들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평가받아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평가하고 왜 평가받는 게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 아이처럼 제가 숨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경계해야 되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항상 경계하고 의심의 촉수를 여러분이 딱 단단하게 켜야 됩니다. 자, 오늘 어린이날 여러분들 길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죠? 우리 사회에 보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